안녕하세요. 디딤 스터디 카페 대표 박재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이 없다. 본인이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확신이 없고 남이 좋다고 창업하시는 거라면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족의 반대가 있다. 친척까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배우자가 결세 반대를 하신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터디 카페는 물론이고 현재 방탈출 카페 매장도 운영하는 그저 다점포 사장일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자녀가 커감에 따라 계속 늘어날 학비, 그리고 먼 미래지만 은퇴 후에도 발생할 소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의 반대는 있었지만 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확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근거한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가 있는 지역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경쟁자가 내가 지을 스터디 카페보다 못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자가 잘 돼야 합니다. 내가 들어갈 월세가 싸야 합니다. 경쟁자의 월세가 비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는 좀 다를 것입니다. 세대수가 몇천 세대 있어야 하고 근처에 학원가가 있어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동선은 어떤지 이런 걸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매출 지표와 그리고 실제 순수익과는 완전 동떨어진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상권은 학교도 있고 세대수도 많아서 스터디 카페 한 개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진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선 예시로 들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 프랜차이즈명이 나오는데 스터디 카페의 잘 되는 기준은 프랜차이즈의 이름값이 아닌 상권이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흥선역 공본 스터디 카페, 여기는 저희가 의정부 임장할 때 체크했던 곳입니다. 총 합 2,000세대 되는 아파트를 품고 있으며 경민대학교가 있지만 거리는 조금 멉니다. 여기 공보는 좌석수는 45개로 대략 45평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개의 사물함 중 3, 40개의 사물함을 고객들이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항시 최소 30개의 사물함은 사용 중입니다. 여기는 향후 추가 창업자도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작은 상권에 알맞게 작은 스터디 카페로 잘 들어갔습니다. 상가 월세는 평당 2만 원대로 90만 원의 월세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럼 역시 인근에 2,000세대 정도는 돼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호계 플랜 A 스터디 카페입니다. 여기는 바로 좌측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아파트가 4,000세대가 있으며 우측 평촌 센텀 2,800세대, 평촌 더샵 1,170세대, 위에 무궁화 650세대 등 작은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거의 만 세대에 가깝습니다. 물론 경쟁자는 없는 게 아니라 4개이기 때문에 나누기 해도 스터디 카페 한 개당 2,500세대는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좌석수는 58개의 좌석수로 대략 60평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이 52개 중에 20개가 최고입니다. 월세는 대략 평당 4.5만 원 선입니다. 1번과 2번을 비교해보면 2번이 평수는 15평이나 큰데 매출은 더 낮을 겁니다. 요금표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흥선의 경우 4주 14만 원, 100시간에 12만 원을 받는데 우측 안양 호계의 경우 4주 12만 원, 100시간에 9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건 올해 초부터 이벤트였습니다. 그럼 안양 호계의 차린 사장님은 흥선의 차린 사장님보다 창업비는 더 내고 받는 요금은 더 낮으며 내는 월세는 2배가 넘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분의 원금 회수는 정말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럼 경쟁자가 없고 세대수가 적당한 곳에 공본을 차리면 될까요? 이 역시 아닙니다. 원흥역과 삼성역 사이에 삼성 공본센터가 있으며 공본역 인근에는 스터디 카페가 없습니다.
이 공보는 좌석 45석이며 사물함은 45석 중 27석이 차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저렴하다면 평타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월세는 아까 보여드린 1번, 2번 사례보다 더 비싼 평당 5, 6만 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창업할 확신과 근거를 세대수, 대단지 아파트, 학교, 학원의 개수는 당연히 아니며 흥선의 공본이 잘 되니 나도 공본 창업해야지. 플랜 A 어디 매장이 잘 되니 나도 플랜 A 해야지. 디딤 스터디 카페에 어디 매장이 잘 되니 나도 디딤하면 잘 되겠지라는 근거가 아니라 내가 진입할 상권에 현재 경쟁자들의 월등한 매출, 그리고 그 경쟁자들의 단점을 공략할 수 있다가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가 저 삼성역에 공본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디딤 스터디 카페를 차렸을까요? 전 절대로 안 차립니다. 제가 저기에 처음 차리는 순간 이 상권의 스터디 카페 패를 까보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돼버리니까요. 저는 남이 깐 패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입합니다. 제가 제 돈으로 창업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남의 돈으로 창업하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하려면 제 돈으로 해야죠. 아무도 없는 곳에 차리는 건 도박입니다. 저는 경쟁자가 잘 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경쟁자를 이길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갑니다. 저희가 스터디 카페 상권을 어떻게 체크하고 진입하는지 자세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영상에서나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쟁자의 사물함 개수, 바로 경쟁자가 잘 되는가, 경쟁자의 인테리어 수준, 경쟁자의 단점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우선 사물함의 사용 개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물함을 사용한다는 말이 스터디 카페의 고정 인원이고 사물함의 사용 인원의 대부분은 성인이거든요. 그럼 만약 제가 50개의 사물함을 가진 디딤을 차리려면 최소한 저희가 들어갈 상권에 경쟁자 2개는 각각 40개, 50개의 사물함이 만석 수준으로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만석이 된다는 것은 상권이 경쟁자의 수용 인원을 넘어선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경쟁자가 50개의 사물함이 있는데 제가 거길 이긴다 하더라도 당장 사물함이 50개에서 0개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서서히 망해 가겠지만 30개, 20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쪼그라들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적으로 내가 뺏어올 것은 20개, 30개가 될 것인데 이런 경쟁자가 둘은 되기에 뺏어올 것도 40개, 60개가 될 것이기에 보수적으로 내 사물함은 꽉 찰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오픈한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방화역의 사례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실제 체크한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수, 학원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디딤이 오픈한 장소는 아파트 세대수가 밀접한 역 근처가 아니며 당연하지만 학원과도 저희 장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건물의 2층이 저희 디딤이며 1층 미용 재료샵, 인테리어샵, 옆집은 추어탕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쟁자의 사물함 개수, 경쟁자의 인테리어 수준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의 사물함 개수. 여기서 1등, 2등, 3등은 대동소이해서 굳이 구분 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스터디 카페 방화가 40개의 좌석, 그리고 사물함은 46개 중에 44개가 차 있습니다. 공본 스터디 카페 방화가 43개의 좌석, 그리고 사물함은 45개 중 39개가 차 있습니다. 소월 스터디 카페 괴하사는 39개의 좌석, 그리고 사물함은 40개 중에 36개가 차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권에 있는 상위권 3개의 스터디 카페 사물함 사용 기수가 현재 119개라는 점입니다. 그럼 제가 55개인 사물함 개수인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을 때 경쟁자의 반씩만 뺏어와도 만석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쟁자의 인테리어 수준. 인테리어를 미적 감각으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만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근거는 개인실입니다. 이 개인실이 어떤 개인실이냐 하면 완벽하게 독립된 개인실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내 뒤통수, 옆통수가 일부라도 보이는 게 아닌 완벽하게 안 보이는 걸 개인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권은 경쟁자 어떤 누구도 개인실이 없습니다. 프라이빗실이라고 개인실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옆통수가 보이는 좌석들입니다. 이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55개의 사물함을 가진 디딤 스터디 카페 방화역 센터를 차렸습니다. 오픈 이후 매출입니다. 오픈 첫 달인 7월 매출은 살짝 뻥튀기 된 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하고 나서 한 달간은 10% 20%를 더 주는 이벤트를 하기에 다음 결제권을 좀 땡겨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매출이 770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끝났음에도 9월 1100만 원, 10월 12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곳의 월세는 55평 240만 원입니다. 평당 4.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곳 경쟁자들의 월세는 평당 6만 원이 넘습니다. 별 차이가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쟁자의 고정비가 1.5배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보고서, 현황 뭘 보더라도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매출만 나오지 현재 그 임차인의 월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비싼 월세로 입점시키는 게 이득입니다. 고정비는 높지만 매출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점주의 고정비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만 데이터에 기록되거든요. 높은 매출이 발생할 때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급 물량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순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로열티밖에 없습니다. 매출 1000만 원, 2000만 원 찍어서 점주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되어도 본사는 가져가는 게 고작 몇십만 원 로열티가 전부입니다. 그럼 스터디 카페 본사는 뭘로 돈을 버냐가 궁금해하실 차례입니다. 스터디 카페 본사가 점주 돈을 뺏는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정도에서 마진을 남기겠지 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여러 본사를 조사하면서 놀란 부분인데 키오스크를 납품할 때 벤사에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피지사에 가입시키고 수수료를 증가시켜서 백마진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천재들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마진을 남기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싸게 만들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1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어치 자재를 사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저렴하게 만들어야 인테리어 업체가 이득을 봅니다. 스터디 카페에서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가구 공사를 하면 됩니다. 목공으로 만드는 게 아닌 공장에서 납품한 가구로 떼어버리는 게 가장 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까요? 이건 저희 디딤의 사례입니다. 한 자리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까요? 좌측과 비교했을 때 몇 배가 더 비쌀까요? 대개의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개인실을 안 만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책상, 의자 5만 원도 안 되게 한 자리는 만드는 방법과 저희처럼 한 자리를 위해 아예 방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스터디 카페가 아닙니다. 방 50개 만드는 스터디 카페 공사비와 책상 50개를 사는 공사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책상 50개를 사는 스터디 카페 창업비가 저희보다 비쌉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가 프랜차이즈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디딤 스터디 카페는 대체 뭘로 돈을 버는데? 가 궁금해하실 차례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맹 점수가 많이 늘었고 이제 진짜 돈을 벌 차례입니다. 저희는 뭘로 돈을 버냐면 바로 비상주 사무실로 돈을 법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쉽게 말해서 스터디 카페의 사물함을 대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월 2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걸 저희가 홍보하고 저희가 고객 관리하고 저희가 계약까지 시켜서 점주님과 반반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 차려진 디딤 스터디 카페의 매출을 건드리거나 뭔가를 점주님에게 갑자기 납품해서 돈을 취하거나 하는 게 아닌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서 점주님과 쉐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디딤 중 비상주로 현재까지 70개의 비상주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비상주의 순이익만 200에서 300만 원으로 저희 본사와 반을 나눠도 최소 100만 원,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막말로 70개의 비상주를 모은 매장은 전기세 관리비가 무료인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비상주를 더 모아서 그 디딤 매장의 월세까지 무료가 되게 만들어야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근거를 가지고 개인 창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개인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하신다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창업에서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